그랬더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연극성이라는 거는 바로 그 현장에서 같이 공감해가지고 뭔가 뿅 하고 어떤 그 효험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즉 부흥에 가가지고 계시받아서 방언이 터진다든가, 누웠던 애가 그냥 안수기도 받고 팍 일어난다든가, 또는 내가 모르고 있다가 팍 깨우쳐서 진짜 확 터졌다든지, 눈이 팍 밝아져, 그런 그 트랜스포메이션, 아주 효험이 있는 현장이어야 된다. 즉 그 옛날 과거의 재래의식 현장 같은 거로 돌아갑니다. 연극 무대가. 지금 우리가 보는 연극은 거의 지금 사실주의 연극 무대에 그 말로 주고받고 하는 게 주로 이루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제주에 벌어지고 있는 굿 현장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일종의 시위 현장이라든가, 또는 뭐 일종의 또 다른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굉장히 그 시공간적으로 확 뭔가 바뀌는 그런 느낌들, 좀 탈일상적인 그런 느낌들, 그런 걸 시도하는 예술 행위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연극이나 공연은 스토리를 전달하고 스토리 궁금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거기 현장에 가서 나도 같이 뭔가가 쉽게 말해서 은총을 받는다든지, 신이 오른다든지, 쉽게 말해서 깨우침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 화가 났던 게 확 풀린다든지, 아니면 궁금했던 게 팍 눈이 밝아진다든지, 뭐 이런 그 변화의 현장으로의 그 욕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쯤 되면은 유럽에서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태껏 있었던 그 모든 인류의 문화 양상들에 대해서 다 X를 긋기 시작해요, 예술가들이. 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가, 특히 예술가들은 뭔가 앞을 내다보고 지금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쌓아온 문화적인 이 탑이 누굴 위한 것이냐, 우리는 과연 잘 살아온 거냐, 이게 사람을 위한 거냐 라는 자각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갖고 모든 걸 다 까부시고 no to everything, 아방가르드, 기성의 예술관념, 형식 부정하면서 혁신적인 예술을 주장한 예술운동이에요. 미래파,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입체파 이런 건데요. 다다이즘은 얘네들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no to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에 그냥 무조건. 그래서 막 피아노 연주한다고 오라 그러고 피아노 막 때려 부수고, 뭐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인텔렉츄얼한 사람들, 굉장한 그 예술가들이 막 길거리에서 오줌 싸는 행위를 벌인다든지, 막 부수고 소리 지르고, 막 일종의 파격적인 행위들을 벌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역사적 아방가르드라고 하죠. 여러분, 아방가르드란 용어는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방가르드가 두 가지 시대에 걸쳐서 나타나거든요. 191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걸 이제 역사적 아방가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1,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주이시들 내쫓고 하니까 그 미국 대륙으로 피신해서 온 예술가들에 의해서 1960년대 뉴욕 중심으로 또 이런 실험극의 장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바로 비전공자들, 일반 사람들이 함께하는, 또는 연극하는 사람과 무용하는 사람들, 또는 그림하는 사람들과 연극하는 사람들, 그림하는 사람들과 무용하는 사람들이 경계 없이 같이 붙어서, 그리고 그냥 일반 주부와 저 배우들도, 일반 사람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괜히 같이 조인하고, 이래서 그런 경계가 없는 이런 실험극 양식들이 속속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공연이란 개념으로 확대되고 공연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고, 그래서 공연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하고 접목하게 되는, 일상에 있는 공연적인 요소를 발굴해서 그걸 무대에 올리기도 하고, 무대에 있는 모든 무대적 요소를 일상에 접목시켜서 일상을 무대화시키는데 더 두텁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양식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방향은 굉장히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내놓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결국 이런 그 인간의 지각, 감각, 생각, 이런 거 여러분들 나가보시면
다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건 꼼꼼하게. 인간의 지각이라든가 사고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공연 양식들을 내놓기도 하고, 여성주의라든가 그때 그 소수민족주의라든가 또 성의 문제라든지 바로 양성, 이런 양성이라는 개념이 지금 두드러져서 제가 굉장히 참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속의 양성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많아져. 이건 아메리칸 바로 그 뉴욕 중심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쪽을 전공했다 보니까 애정이 있어서 이게 한 번이라도 소개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안 보셔도 되고요. 뉴욕에서 제가 80년대 전체를 뉴욕에 있으면서 공부를 해서 너무 럭키해요. 저 중에 끄트머리들을 제가 다 보고 왔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행운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뉴욕은요, 그냥 인터내셔널 쇼핑센터가 됐어요. 근데 그때 80년대 뉴욕은 아직도 이런 정신들이 살아서 일상에서도 벌어지는, 또는 일상에 무엇도 다 같이 협동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진정성들이 무대에서 보여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환경연구, 소셜 체인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게 또 재밌어 보이니까 셀프레스 컨텐츠라고 자전적인 공연도 많이 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지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지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그 연기 개념의 확대를 불러온 단초가 되기도 하죠. 이제 배우 연기라는 건 누구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내가 진정성 있게 드러내는 행위 자체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굉장히 크게 요소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높이 생각하던 거가 점점 내려오고, 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꾀합니다. 옛날에 우린 정신이 위대하고, 몸은 뭐 좀, 하칠의 것, 몸은 그냥 걷고 뛰고 싸고 먹고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심리학 쪽이라든지 의학 쪽이라든지 뇌과학 쪽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그런 쪽의 학문이 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몸 또는 뭐 겉으로 보이는 몸이든 안에 내장기관이든 뭐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또 12경락까지 동양학 쪽에서 얘기하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진짜 이 눈, 이 겉으로 보여지는 기관뿐만 아니라 손끝, 수지침? 이 손 안에 모든 내장이 다 있다라는 전제에서 수지침 하잖아요. 발바닥 침? 예, 발바닥에 딱 또 우리 모든 내장이 돼. 여기도 모든 게 다 있고, 여기도 다 있고, 여기도 다 있고, 여기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점이 내 몸 전체, 내 몸은 또 뭐예요? 소우주라고 부르죠. 내 몸이 소우주라는 건 뭡니까? 저쪽 대우주의 새끼란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저 별 구성하는 원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별이란 얘기도 많이 하죠. 사람이 죽으면 별이 돼? 또는 죽지 않아도 인간이 빛이야? 별이야? 이거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현대 물리학에서 그게 다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빛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다 비어있어요. 이게 빈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불교, 여기 기독교 신자분들께서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색적시공 공죽시색이라든가 이런 거가 물리학으로 지금 다 입증이 되고 있고요. 그 옛날 동양의 현자들이 얘기하던 것들이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게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몇천 년 전에 동양의 현자들은 현미경도 없고 그런 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런 것보다 더한 게 있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기껏 알아봤자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요만한 한 점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직도 모르는 건 너무 많고 파악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나마 양자역학에 나와가지고 조금 들여다보게 됐고, 저도 많은 생각이 뒤집어진 것들이 바로 양자역학의 역할인데, 양자역학을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어요. 원자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로 돼 있는데, 원자핵과 전자의 거리는 축구장과 축구공만한 거리를 갖고 있대요.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 우리 원자가 몇 개가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원자가 모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라는 건데, 사실 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이게 파장이 자꾸 막혀가지고 보이는 거래요.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 거랍니다. 왜냐면 그 뻥뻥 비어있는 원자로 되어 있는 우리 몸이 비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얘기하면 골치가 좀 아프니까. 어쨌든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아는 거에 국한돼서 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해보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를 감지할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가장 첩경이 바로 우리가 이제 공연성을 느껴보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 몸에 대한 개념은 또 왜 변화가 되느냐? 이 끝이 내 우주라는데, 이 끝이 내 소우주의 일부고, 내 소우주는 이 대우주 별과 관계가 있고, 싱크로니시티, 그 공감이라든가, 그런, 또 뭐, 나비 효과도 나왔지, 얘기가. 그리고 지금 그게 있잖아요. 여기 뭐 텔레파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솔직히 몇천 킬로미터의 그 소통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동화책에 나왔던 얘기들이 옛날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소통을 했나 봐요. 텔레파시보다 더한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소통들을 했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괜히 그런 거 막 너무 괜히 신비주의적으로 떠들고 이러면 막 기피하고 그랬는데, 저도 굉장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닌가 보다. 그랬을 수 있구나. 내가 모른다고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못 봤다고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겠구나 하고, 저도 저의 그 두뇌 지평도 열고 마음도 열고 이러면서 모든 걸 접하려고 하니까 참 많은 것들이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몸 자체는 굉장히 신성한 엔터티다라는 얘기예요. 몸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소마틱이라는 몸학까지 나옵니다. 그게 1980년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진짜 신성시 하셔야 됩니다. 몸 그냥 기껏 줌바 댄스 추면서 근육 단단하게 하려고 그런 노력만 하실 게 아니라, 몸 구석구석에 내 마음을 전달해보고, 몸 구석구석에 내 영혼이 같이 가닿아서 온몸 전체가 기화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도 좀 해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냥 1차원, 2차원 세계에 살던 게 3차원, 4차원으로 올라가지는 그런 그 굉장한, 요즘 영성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스피리추얼리티. 개인 영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당연히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몸의 수련부터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 수련 같이 안 하고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줌바 댄스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 몸에 정신이 깃들어 있고 몸에 영혼이 깃드는 게 과연 뭘까 하고 한번 궁금하기라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야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나가는 것일 겁니다.